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사람 중에 들러리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마호메트가 죽자 그의 후계의 문제, 그 칼리프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이제 처참한 보복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지고 시아파가 수니파에게 복수하니까 수니파의 후손들이 또 북아프리카와 서방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 치고 치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슬람이라는 이 신흥 종교가 어떻게 세계에 진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분명히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서로 복수의 복수를 벌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칼리프였던 오트만이 암살당하자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 오트만을 죽인 사람은 혈통을 중시 여기는 알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옴미야드 왕조를 세운 무아위야에 의해서 이 알리를 중심으로 했던 시아파들이 이제 보복을 당하죠. 그랬더니 이 시아파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해서 아불 아바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옴미야드 왕조가 완전히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구했던 압둘 라만이 그들의 손을 피해서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스페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스페인 지역을 이슬람어로 알 안달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슬람이 이제 세계를 진출하게 되는데, 아까 이 세계 진출은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혈투를 벌이면서 보복에 보복을 하니까 보복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세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서 이야기하면 옴미야드 왕가에 있던 압둘 라만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그 지역으로 피신을 하는데 거기에 피신을 해서 옴미야드 왕조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무아위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수니파의 왕조를 우리는 전기 그 옴미야드 왕조, 그 다음에 그 겨우 목숨을 건져서 피신한 압둘 라만이 세운 왕조를 우리는 후기 옴미야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기 옴미야드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AD 756년부터 1492년까지 거의 한 700~800년을 이 이슬람 세계에 진출해서 이슬람 세계가 유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압둘 라만이 아불 아바스에 대한 보복을 당해서 그들이 이쪽으로 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베리아 반대에 가서 후기 옴미야드 왕조를 만들어서 아불 아바스에 대해서 다시 재보복을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때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계속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프랑스의 샤를마녀 대제와 반도 북단의 제후국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공국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공국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 공국들에 의해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계가 계속해서 진출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지하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맞서다 끝내 압둘 라만이 아불 아바스에 대한 보복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전파하고 이슬람의 문화를 이베리아 반도에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이슬람 문화를 이식시킨 대표적인 도시를 우리가 코르도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이때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는 아라베스크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라나다라는 지역에 그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당시에 이 이슬람 세계가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함으로써 이 지중해 지역에 3대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문화가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그 이스탄불 그 저기 터키 지역이죠. 그때 기독교 문화가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그다드의 이슬람 아라비아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3대의 큰 그 문화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를 일으킨 아불 아바스의 뒤를 이은 그 알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바스는 아까 우리가 아불 아바스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시아파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 후계에 의해서 알 만수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알 만수르에 의해서 알라의 문화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시대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의 무대로 배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바스의 손자인 하룬 알 라시드 칼리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그다드를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이제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10세기 초에는 북부의 아프리카에 있는 파티마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 파티마 왕조가 칼리프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자 후기 옴메아드 왕조의 군주도 칼리프라 칭하며 우리도 칼리프다 그랬어. 이제 이슬람에 진출한 그 후기 옴메아드 왕조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칼리프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미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그 아바스 왕조가 쇠퇴하면서 자기들도 칼리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마 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칼리프, 또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조 칼리프,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미르, 나중에 칼리프로 바뀌죠. 그래서 세계는 3대 칼리프 체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슬람은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슬람 세계를 유럽의 관문인 이베리아 반도로 이식시키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알 만수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바그다드 세계가 얼마나 문화가 꽃피었는지 이제 그 문화가 점점점 그 중동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 북아프리카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슬람화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아프리카의 무어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어군들이 이베리아의 반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어라는 말이 용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한 무어군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어란 용어란 이슬람계 사람으로서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였는데 이들은 아랍계와 베르베르족의 후손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공화국을 만드는데 이들이 모로코, 서사하라, 알제리, 모리타니, 말리 이런 지역을 전체 북아프리카를 이슬람 공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AD 711년에 우마이 왕조에 속한 베르베르족과 아랍인들로 이루어진 무어인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원래 이 베르베르족은 모로코, 사하라 쪽에 있던 사람들, 알제리, 모르타니, 말리 이쪽 사람들 우리 베르베르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과 아랍인들이 혼합해서 무어 군대를 만들어서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어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우마이야 왕조가 몰락한 다음에도 각자 독립적인 타이파 국가를 유지하는데 아랍 세계에서는 무슬림 지배 하에 이베리아 반도를 안달루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을 지금도 안달루스 지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슬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스페인 지역을 안달루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 북반 그 당시에 그러면 서방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 이름은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이 이베리아 반도 북단에는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아르곤 왕국과 같은 기독교 왕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슬림 타이파 왕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펼쳐나가면서 점점점 이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힘을 얻어서 이들이 기독교를 방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아르곤 왕국 여러 이 기독교 왕국들이 힘을 합해서 1492년에 마지막 이슬람 타이파 국가였던 그라나다 왕국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서방에 발을 들여놓고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서방에 발을 들여놓는데 그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던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 타이파 국가였던 그라나다를 왕국을 함락시키면서 일단은 이슬람 세계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750년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된 기독교 국가의 영토 확장을 이슬람교를 내몰려고 하는,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 세계에 의해서 잠식당한 그 세상을 다시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이제 기독교 공국들이. 그렇게 해서 영토가 완전히 다시 회복된 것을 회복한 해가 언제냐면 1492년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서 이 말을 레콘키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콘퀘스트, 영어로 하면 콘퀘스트 하면 정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리콘퀘스트 하면 재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페인어로 레콘키스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서방의 역사에 있어서 1492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역사에서 1492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라나다 왕국이 함락되어서 레콘키스타가 끝난 완성된 해이면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연합하여서 스페인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1492년 스페인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스페인 왕국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 여왕이 레콘키스타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는데, 이때 기독교 세력이었던 로마 캐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이들이 레콘키스트를 이루었다고 스페인 여왕이었던 이사벨 여왕에게 쿠인 오브 크리스타니티, 기독교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내려주면서 그들을 아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국가를 아주 중요히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분기탱천한 스페인 여왕이었던 이사벨 여왕이 이제 자기는 기독교를 지켜낸, 그리고 재수복한 그런 여왕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동방에 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가 선단을 모집하게 되죠. 그 선단의 모집에 응시한 사람이 바로 1492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들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도중에 큰 대륙을 만나는데, 그들은 그곳에 인도를 착각을 하고 인도에 우리가 도착했으니까 이곳에 이 신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곧 인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인디언.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우리는 인디언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그 이후로 2번 더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발견한 신대륙이 인도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것은 결국은 그 이슬람 세계를 저지시키고 이슬람이 더 이상 유럽에 발을 들여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레콘키스타라는
그 단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레콘키스트가 이루어진 1492년에 그들이 이슬람 세계를 몰아낸 그 여파를 통해서 기독교를 인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탐험 선단을 꾸리게 되고 거기에 응시했다가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고 그 콜럼버스를 통해서 오늘날 신대륙이 발견되게 되고 그 신대륙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슬람이라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이슬람이 만들어지고 이슬람이 전 세계에 진출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하게 되고 그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세계가 진출하니까 그 이슬람 세계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페인 왕국이 만들어지고 1492년에 비로소 그 여파를 이어서 인도에 기독교를 진출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것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 신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남미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엄청난 해상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레콘키스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